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국카본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5.5기가파스칼급 탄소섬유 복합 소재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탄소섬유 복합 소재란 말 그대로 탄소섬유와 수지를 섞어 만든 아주 강하고 가벼운 소재를 뜻합니다. 이 소재는 자동차나 비행기, 드론 같은 고성능 기계에 꼭 필요한 재료예요. 특히 이번에 개발 중인 건 5.5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약 56kg의 물체를 1제곱밀리미터 크기만큼으로 눌러도 끄떡없는 강도를 가진 고급 소재입니다. 일본의 토레이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탄소섬유 제조업체예요. 이 토레이는 T1100, T800 같은 고강도 제품을 이미 항공기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앞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헥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특히 RTM, 즉 수지주입 공정에서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RTM은 틀에 탄소섬유를 넣고 수지를 흘려보내 굳히는 방식인데요.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개발 중일까요? 우리나라 기업, 한국카본과 효성첨단 소재는 이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조금 뒤처졌지만 탄소섬유 자체 생산과 유니디렉션 테이프, 즉 한 방향으로 배열된 중간재 테이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여기엔 열가소성 부직포라는 기술도 포함돼요. 이건 탄소섬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층과 층 사이를 잘 붙게 도와주는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은 토레이나 헥설처럼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고 국내 항공 인증까지 받으면 국내 시장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토레이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탄소섬유 기업이죠. 최근 토레이의 주가는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작사들의 주문이 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살아나면서 탄소섬유 수요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죠. 헥설은 어떤가요? 헥설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최근 방산 수요 증가와 함께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특히 미국 국방부의 드론, 전투기 수요가 늘면서 RTM 기반 부품 납품이 증가하고 있죠. 솔베이라는 벨기에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탄소섬유보다는 복합소재용 수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하면서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력과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항공 인증까지 받는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엔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복합소재 분야는 대학의 기초연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퍼드가 대표적입니다. MIT는 탄소섬유 안에 나노 소재를 섞어서 더 강하게 만드는 연구, 그리고 스탠퍼드는 수지가 섬유 사이로 더 잘 들어가게 하는 공정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열가소성 베일을 활용해서 층간 균열을 줄이는 기술, 즉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뒤처지지 않아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산 탄소섬유와 수지 간의 계면 특성, 즉 잘 붙는지를 연구하고 있고 카이스트는 RTM 공정 최적화를 위해 수지점도 조절, 경화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실제 UAM, 즉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적용 가능한 복합재 구조물 설계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학 연구는 기업이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물성 데이터와 공정 안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산화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복합소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첫째, 항공기 수요 증가. 둘째, 전기차처럼 가벼워야 하는 이동수단의 확산. 셋째, 드론과 무인기 UAM처럼 복합 소재를 꼭 써야 하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강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일부는 군사보안 문제로 수출 제한이 있어요. 반면 국산 소재는 인증만 통과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고 조달도 쉬워요. 또한 국산화가 성공하면 부품을 전체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터 시작해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한국 복합소재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국산 복합 소재가 항공 인증을 받고 실전 적용까지 이뤄진다면 관련 기업들의 기술 기업으로서의 재평가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방산이나 조선 소재 중심인 한국카본이 항공기용 복합재 시장에 진입한다면 시장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으로의 진출인 셈이죠. 이건 실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까지 포함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 과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요소입니다. 기술의 시장 진입까지를 정부가 밀어주고 초기 수요를 방산 시장이 잡아줄 수 있다면 이건 리스크가 낮은 기술 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인증, 납품, 수출,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라는 스텝이 밟히기 시작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탄소섬유 복합소재 분야에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국산화 기술입니다. 바로 강도 5.5GPa급 수지주의용 프리폼용 복합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외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고강도 항공용 복합소재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바꿔놓을 수 있는 포석이 되고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4년은 이 기술의 기초체계를 완성한 해였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기초 물성 확보, 수지 시스템 완성, 그리고 외산 소재 분석 역량 내재화. 먼저 탄소섬유와 잘 붙는 수지 시스템, 그러니까 RTM 전용 에폭시 수지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그 물성을 측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마치 외국에서 레시피 없이 요리해 오던 걸 이제 우리 손으로 레시피를 쓰고 직접 요리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소재들의 기계적 특성과 계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기술을 따라가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열가소성 부직포의 선택과 계면 물성 평가를 병행하면서 복합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국산 탄소섬유 UD 테이프의 인증 단계 진입과 시제품 공정 완성 2가지입니다. 탄소섬유 UD 테이프를 일정한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부품에 적용 가능한 프리폼 공정 세섭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프리폼이란 완성되기 전 단계에 형상화된 중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항공기 구조에 들어갈 부품의 골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뿐만 아니라 KC 인증을 포함한 항공방산용 인증 시스템에 맞춰 문서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은 좋아도 인증 없이는 쓰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무인기, UAM, AAV 분야의 선행 적용도 계획 중입니다. 한마디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돌입한 셈입니다. 이 기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외 기술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복합 소재는 탄소섬유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계면 접착력과 균열, 방지 성능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더 강하고 더 오래가는 소재가 요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베일, 즉 열가소성 부직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섬유층 사이에 이 부직포를 넣으면 층간 파괴를 줄이고 수지의 침투를 균일하게 만들어줘서 전체 복합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RTM 수지는 지금보다 더 저점도, 즉 흐름이 좋은 수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잘 흐르지 않으면 섬유 사이사이에 공기방울이 생기고 그게 결국 결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개발에서는 수지의 점도, 경화시간, 젤타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역시 수지 섬유 부직포의 3중 구조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2024년엔 기초체계와 데이터 확보, 2025년엔 품질 완성과 인증 시스템 확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고강도 고내구성 고신뢰성 복합소재 개발이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한국의 복합소재 산업은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기술 하나가 산업 전체를 바꾸고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변화. 그 변화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카본의 첨단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